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역차별을 깨고 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완성하고 특히 기존 천원 정책을 확대하며 민생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인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만은 아닙니다.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오전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지키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이날 민선 6기에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8기에서 인천형 성장과 복지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더 크고 더 강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인천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갈 바로 인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년간 검증된 천하일꾼 유정복이 다시 한번 인천 발전에 손물을 서서 시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 예비 후보는 천원주택 확대 등 천원 유니버스 완성과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사랑 드림센터 확대,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청라 아산병원 등 의료 인프라 완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발 KTX 올해 개통과 GTX 비완공,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과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인천 순환 3호선 건설 등 인천 전역을 잇는 교통혁명을 완성하고 미래 산업과 K컬처 중심 도시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인천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키우겠습니다. 인천을 세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수도권 역차별 극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 등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 지난 22일 박찬대 국회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느 정치인이 시장이 되겠다면서 유정복이 무엇을 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인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이번 유정복 예비 후보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의 예비 후보 등록에 따라 하병필 행정부 시장이 오는 6월 3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표심의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9일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추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단체장 후보들,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국민주권 시대 지방자치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도민 삶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1개 시군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지역의 공약을 점검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참배에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집 근처 10분 안에 체력 관리가 가능한 10분 운세권 도시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오 후보는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7개소인 체력장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여의나루 등 6개 지하철역에서 운영 중인 펀스테이션을 25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고령층 여가 공간인 우리 동네 활력충전소를 오는 2030년까지 120개소 추가 조성하고 실내외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천원 세탁소 운영을 본격 시작합니다. 시는 서구 뷰티클파크에서 노동자 작업복 천원 세탁소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원 세탁소는 인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최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신청하면 전용 차량이 현장을 방문해 오염된 작업복을 수거해가고 이후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다시 일터로 전달해 줍니다. 동복은 1,000원, 춘추복과 하복은 500원입니다. 천원 세탁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서구와 검단, 계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이후 운영 체계를 보완해 7월부터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후보다. 서울 은평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 만나봅니다. 아이맘 택시 또 그 외에도 여기 뭐 우리 에피소드 같이 청년들 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들 백색고리라던가 그런 것들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혁신 정책들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기반 시설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뿌려놨던 기반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이제는 이제 완성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또 우리 광역정부 또 지방정부가 같이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4년 동안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은평이라는 도시를 더 멋지게 만들어보고 은평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3선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빨리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고양 은평선 신사 고개역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빨리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던가 고양 신사선 문제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파크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거나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 상위 정부와는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으로 더 이제 지금 중앙정부나 또 광역정부가 같아지면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뭐 대통령 공약, 지역 공약이기도 한 우리 정말 녹본동의 어머님들이 바라는 중학교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은평이라는 곳이 97곳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 속에서 은평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안에 배움터를 많이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북 최대의 민간 도서관이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도 굉장히 좋지만 더 큰 그 도서관이 들어와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은평 구민들이 그 공간 안에서 또 많은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비경험자의 차이, 그거는 미래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을 마침점을 찍을 수 있는 것, 한국문학관, 예술마을, 또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제가 처음 구청장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일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완공이 되듯이 이렇게 한 가지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특히나 기반시설이라든가 외부 기관과 연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시간들이 요하는데요. 또 8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또 광역정부라든가 이런 것과 서로 소통해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김미경이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은평의 발전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누군가에게 기대를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은평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힘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 구민들에게 누구나에게나 열려있고 그런 힘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아들, 딸들에게 정말 엄마가 열심히 하고 올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도 하고 싶고 또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어서 이 공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평 구민들의 사랑을 보답하기에는 제가 그 시간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은평 구민들만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정치 활동을 나중에 놨을 때도 은평 구민들께서 김미경이 은평구를 잘 만들어놨어,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은평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삼선을 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은평 주민들의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차 출퇴근 등 유연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잡이 가장 심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에서 신사 구간 운행을 평일 기준 4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사당에서 방배 구간과 철산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 구간도 운행 횟수를 18회 확대했습니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 4호선과 7호선, 9호선 등 혼잡 노선에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4일 개막하는 양천 Y교육박람회에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진학 전략을 제시하는 진로진학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 입학사정관 20여 명과 전국 30여 개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AI 빅뱅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로 설계와 입시 전략을 제시합니다. 행사장에는 AI를 활용한 직업 탐색과 적성 분석을 체험할 수 있는 AI 인재 양성소를 비롯해 전문가가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학습, 진학, 진로 탐색존이 운영됩니다. 또 동국대와 인하대 등 20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상담존과 하나고, 대일외고, 상산고 등 전국 단위 모집 고교 설명회 40여 개 학교의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EBS 강사진의 강연과 대입 전략 설명회도 열려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 날벌레를 없애기 위한 특별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은평구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불광천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구는 주민 이용이 많은 응암역, 증산역 구간 산책로를 중점 관리 구간으로 지정하고 주 1, 2회 방역반을 투입해 해충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고유가, 고물가 속 시민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28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10억 원이 늘어난 1조 9,177억 원인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311억 원 편성이 핵심입니다. 김포시는 재난 예방과 하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등
필수 사업지회 예산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또 3개월간 매달 3만 원까지 돌려주는 한시적 기후동행 카드 페이백과 농로 개선 공사, 모짜리 실패 농가 지원 사업 예산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5월 1일부터 김포 야간경관 명소인 금빛수로에서 수성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는 5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금빛수로에서 2명에서 3명이 탈 수 있는 초승달 형태의 문보트와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는 패밀리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문보트를 새롭게 정비하고 금빛수로에 라인 조명을 달아 달빛 야경을 연출했는데요. 해질 무렵부터 주변 상업시설 경관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물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다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검단과 김포 지역 시민들의 정거장 추가 요구가 거세진 데다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 소식에 김포와 검단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천과 김포에서는 바로 정거장 추가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당초 인천시 안에 포함했던 원당 사거리역과 불로역 추가 반영 요구가 나왔고, 김포에서는 풍무 2역과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등 추가 요구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이제는 정거장 추가 요구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쪽으로만 살짝 거치고 김포 쪽으로 주로 이렇게 노선을 그린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주민들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충분한 우리 검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박세훈 국민의힘 검단구청장 후보도 예타 통과 직후 인천과 검단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인천시안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박 후보는 검단 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 미래 교통 수요를 반영한 인천시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장 후보자들은 검단구청장 후보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천 지역의 역사 추가 문제는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선 변경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협의로 인해서 5호선 착공이 늦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갈등 없습니다. 조정안 발표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지만 조정안 발표된 이상 제 갈등은 없습니다. 인천시의 변경 요구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김포 시민의 이익을 저희가 감수하면서 손해보면서 변경 요구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어렵게 통과한 5호선 연장 사업은 곧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2년 안에 노선과 정거장을 확정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자신의 당선 득표를 위해서 지금 또 자신의 더 강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야기,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경우 상당히 이게 더 어렵게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게 예타 문턱을 넘은 5호선 연장 사업이 지방선거라는 암초를 만나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 부천시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도시는 경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첨단 제조와 물류 유통, 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천시와 베이커스필드시는 지난 2006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문화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경제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